네, 이번 시간에는 원의 방정식 16번째 시간이고요. 자,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개념 16번째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이라고 나와 있으면서 자, 곧바로 개념을 들어가게 되면요. 자, 일단 요 방정식이 원을 나타내기 위한 조건이라고 했으면서 지금 이게 방법이 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렇게 전개되어,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은 이런 느낌인데 이거를 전개한 듯한 이런 식이 나와요. 그럼 항상 이 식 자체를 이렇게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으로 고쳐준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형태로 바꿔준 다음에 이 씨, 반지름의 제곱, 원래 R제곱이 나타내는 이 친구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이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식이 있는데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뭐 하면서 이 방정식이 원을 나타내기 위한 조건은 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뭘 나타내냐면 자, 일단 자, 우리 원의 방정식을 전개하면 대충 이런 형태가 나와요.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우리 이거를 표준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두 개가 생겨야겠죠. 완전 제곱식. 그래서 내가 실제로 저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야. 자, 그럼 여기 있는 x제곱이랑 ax제곱을 묶어주게 되면요. 자, x제곱 플러스 ax에다가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 중간에 있는 개수를 반으로 나눈 다음에 제곱한 걸 더하고 빼주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반으로 나눈 다음에 제곱하면 4분의 a 제곱이 될 거고 자, 그럼 닫아주고요. 이 친구랑 이 친구를 한번 묶어볼게요. 자, 그러면 y제곱 플러스 by에다가 중간에 있는 개수를 반으로 나눈 다음에 제곱하면 4분의 b제곱이 됩니다. 자, 는 해주시고 자, 여기 내가 빨간색이랑 노란색은 내가 임의로 추가한 거기 때문에 뒤에서는 빼줘도 상관이 없겠죠. 양변을 똑같이 더해줘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될 거고 여기 달려있던 플러스 c는 반대로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c가 됩니다. 마이너스 c. 자, 그럼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은 4로 통분을 해주게 되면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라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결국에 이 친구가 원래 있던 r제곱 자리죠. 그러니까 원래 위에서는 이 R제곱이 0보다 크다라는 점을 이용한다 했는데 자, 그럼 얘를 0보다 크다라고 했으면 어찌됐건 분모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분자만 봐주면 되죠. 그래서 조건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뭐 원의 크기가 최대 또는 최소일 조건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 방정식이 보이시면 항상 이 친구를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으로 변형을 한 다음에 그 조건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곧바로 예제 문제 한번 볼 건데요. 자, 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표준형으로 바꿔주려면 자, x 달린 것끼리 묶고 y 달린 것끼리 묶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빨간 부분을 먼저 볼 건데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에다가 원래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중간에 있는 개수를 반으로 나눈 다음에 제곱한 걸 뒤에다가 더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저기 있는 y제곱 플러스 8y도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중간에 있는 개수를 반으로 나누고 제곱한 걸 뒤에 더해줘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5는 넘어가면 플러스 5가 될 거고 근데 여기 있는 빨간색이랑 노란색 부분은 내가 임의로 추가한 거기 때문에 우변에도 똑같이 이렇게 더해줘야겠죠. 자, 실제로 이걸 인수분해하고 정리를 해주게 되면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4의 제곱은 자, 둘이 더하면 20, 25, 25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반지름의 길이 여기 r제곱 자리니 찾고자 하는 반지름의 길이는 5가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자, 이어서 방정식의 그래프가 원이 되도록 하는 상수 C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바꿔주시면 되면요. 자, x제곱 마이너스 4x. 자, 그리고 뒤에 플러스 4가 붙어야겠죠? 닫아주고 y제곱 플러스 2y에다가 중간에 있는 개수를 반으로 나눈 다음에 제곱하면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맨 뒤에 있는 c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c가 될 거고 이 뒤에다가 자 플러스 4 그리고 플러스 1 내가 임의로 추가해 준 것들을 똑같이 더해 주시면요. 얘가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리고 y 플러스 1의 제곱이 자 둘이 더하면 5 마이너스 c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 반지름 r 제곱 자리가 0보다 커야 된다 했죠.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 만족하는 c의 값의 범위는 c가 5보다 작다라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어서 핵심 유형 문제 볼 건데요. 자, 1번을 봤더니 얘도 똑같이 자, 저 식이 원을 나타내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똑같이 갈게요. 얘는 x제곱 플러스 6x에다가 자 플러스 9를 더해줘야지 완전 제곱식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y제곱 달린 거 y제곱 마이너스 4y에다가 중간에 있는 개수를 반으로 나눈 다음에 제곱한 걸 더해주면 이런 식이 될 거고 내가 임의로 추가해준 게 플러스 9랑 플러스 4 여기다가 여기 있는 플러스 k는 넘어가게 되면서 마이너스 k가 됩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해주게 되면요. 얘가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자, 13 마이너스 k라는 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건이 뭐다? 요 r제곱 자리가 0보다 크면 됩니다. 따라서 13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면 되고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3보다 크게 되면서 양변을 마이너스로 나누면 k는 13보다 작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연수는 1부터고 지금 13보다 작으니 12까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2가 돼요. 이렇게. 자, 이어서 핵심 유형 문제 두 번째 문제 볼 건데요. 자, 얘는 이번에는 저 직선이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할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어떤 직선이 원을 2등분한다 라는 내용은 뭘 뜻하냐면요. 자, 이렇게 원이 있어. 원이 있는데 이 원을 2등분을 시켜줄게요. 이 빨간색 직선이 이렇게 원을 2등분 시켰을 땐 이런 모양이 될 거고 아니면 다른 쪽에서 2등분을 시켰을 땐 이런 모양이 될 거고 아니면 뭐 다른 방향에서 2등분을 시켰을 땐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근데 이 노란색, 뭐 하얀색, 핑크색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지나는 점이 있어요. 2등분을 시킬 때 항상 이 원의 중심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얘가 이 직선이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라는 거는 저 직선이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지난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거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준형으로 바꿔주게 되면요. x제곱 마이너스 4x 자 플러스 4에다가 자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9 내가 임의로 추가한 거기 때문에 일단 얘 넘겨주고 얘한테 둘이 더한 거 13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중심좌표가 지금 자 완전 제곱식이 이렇게 묶이면서요. 자, 우리 찾고자 하는 중심좌표가 2,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k라는 요 직선이 2, 마이너스 3을 지난다라고 하면서 x자리에 1을 넣고 y자리에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럼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8 플러스 k가 되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k 값은 5가 된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됩니다. 이어서 핵심 유형 문제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얘는 이제 원점과 자, 요 원 위에 점 P에 대해서 선분 OP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요런 문제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항상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해 주는 게 좋아요. 자,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우리는 요 방정식 자체를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으로 고쳐줘야 돼요. 그럼 x제곱 플러스 12x 자, 중간에 있는 개수를 반으로 나눈 다음에 제곱 자 똑같이 y도 해주면요 y제곱 마이너스 16y 자, 중간에 있는 걸 반으로 나눈 다음에 제곱하게 되면 64 자, 여기 달려있는 플러스 96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96이 될 거고 내가 임의로 추가했던 이 36이랑 64의 합인 100은 우변에도 똑같이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좌변은 x 플러스 6의 제곱 y 마이너스 8의 제곱이 되면서 얘가 4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줌으로써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6,8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2다라는 사실도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원 위에 있는 한 점 P랑 저 원점과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냐? 자, 얘를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중심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6,8이죠. 마이너스 6,8. 자, 요렇게 중심이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 자, 반지름의 길이가 2라고 했으니 요런 그림이 될 겁니다. 요런 그림.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일단 최소값. 자, 이 원점과 이 원 사이의 최소값이라고 하면 대충 요런 그림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노란색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일단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자, 보세요. 일단 우리 알고 있는 좌표가 여기 있는 중심의 좌표 그리고 원점이에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고 있는 건 반지름의 길이. 요 세 가지를 활용해서 저 노란색의 길이를 찾아야 되는 건데 결국에 최소값이라고 하면 잘 보세요. 자, 우리 이 중심의 좌표와 원점까지의 거리를 이으세요. 이렇게 쭉 이었더니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 여기 있는 반지름의 길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원의 중심과 원점까지의 거리를 D라고 가정을 했으면 일단 최소값을 구할 때는 요 D의 값에서 R 값을 빼주면 됩니다. 자, 다시요. 자, 원점과 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내가 D라고 하고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대값이랑 최소값은요. 일단 최소값 먼저. 자, 최소값은 요 D에서 R 값을 빼주면 됩니다. D-R이 되겠고요. 그리고 위에서 보는 거는 자, D 플러스 R이 됩니다. D 플러스 R. 왜냐? 최대값은 이 원점이랑 가장 많이 떨어져 있어야겠죠. 원점이랑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이 부분이 되면서 자, 원점과 중심까지의 거리에서 얼마만큼 더하면 된다? D만큼 더하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똑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그대로 활용해서 구해주게 되면요. 자, 일단 첫 번째, 원점과 중심까지의 거리를 먼저 찾아야겠죠. 자, D값을 먼저 찾게 되면요. 얘는 66에 36 플러스 88에 64. 10이 되겠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2죠. 따라서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두면 얘는 10 플러스 2.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두면 얘는 10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위에 거는 12, 얘는 8. 따라서 얘네 둘이 더하면 20이 정답이 됩니다. 자, 넘어가서 핵심 유형 문제 네 번째 문제 한번 볼 건데요. 자, 쟤는 지금 두 점 A와 B에서 거리의 B가 각각 2대 1인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 P랑 A의 거리가 지금 2인 거고 P랑 B의 거리의 B가 지금 1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결국에 PA 그리고 PB 이거의 B가 2대 1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렇게 내가 비례식을 세웠으면 우리 비례식의 성질에 의해서 이 외양과 곱이 내양끼리의 곱과 같다라고 푸시면 되겠죠. 아, 그러면 PA는 2PB가 될 거고 우리가 이거 양변을 제곱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PA의 제곱은 4PB의 제곱이 된다. 이런 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P가 그린 도형이라고 했으니 P의 좌표를 x, y라고 한번 설정을 할게요. x, y. 자, 그럼 그대로 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쓰게 되면 어차피 그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루트를 씌웠지만 지금 내가 제곱을 했으니 근호는 생각을 안 해도 되겠죠. 그럼 그대로 식을 세워주게 되면요.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형태. 그래서 이 식을 그냥 정리해주면 돼요.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자, 4 괄호 열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플러스 y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방향으로 다 몰아줘요. 그냥 얘를 전개하게 얘 먼저 좌변에다가 써주면요. 얘는 4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36 플러스 4y제곱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될 건데 자, 넘겨서 동료한 계산을 해주게 되면 3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36 플러스 3y제곱은 0이라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요 양변을 한번 3으로 나눠볼게요. 자, 3으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 플러스 y제곱은 0이 되겠죠. 0. 그래서 요거 우리 원의 방정식은 보통 전기를 했을 때도 x제곱 y제곱을 먼저 썼기 때문에 좀 더 이쁜 식으로 바꿔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는 0이라는 식이 되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도형의 방정식은 3번이 된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핵심 유형 문제 5번째 문제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자, 얘도 점 7,7과 원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선분 AP의 중점이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여기 위로 움직이는 점 P를 모르니 이 P의 좌표를 A, B라고 설정을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점과 7,7이라는 요 점의 중점이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점을 m이라고 두고 얘를 x, y라고 한번 둘게요. x, y. 그럼 일단 어떤 식이 세워지냐. 자, 일단 첫 번째 얘네들의 중점이 m이라는 좌표기 때문에
여기 있는 x좌표는 b랑 a의 x좌표끼리의 합을 반으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a 플러스 7을 2로 나누면 되는 거고요. 자, y도 마찬가지로 y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주면 돼요. 요렇게. 자, 그러면 양변을 2로 곱해주면 2x는 a 플러스 7. 자, 그러면 우린 a 자리 대신에 2x-7이라는 걸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주게 되면 2y는 b 플러스 7이 되면서 우리 b는 2y-7이라는 식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P라는 점, A, B라는 이 P라는 점은 결국에 요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었죠. 그래서 A, B를 저 도형의 방정식에 집어넣어도 성립을 했습니다. 자, 집어넣게 되면요. A-1의 제곱 플러스 B-1 1의 제곱은 4가 되는 건데, 지금 내가 요 A 대신에 2x-7을 넣어도 된다고 적어놨고, 그리고 B 자리 대신에 2y-7을 적어도 된다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집어넣게 되면 얘가 2x-8의 제곱이 될 거고, 얘도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요. 2x-8의 제곱이 되면서 얘가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자, 요거를 빼줄 거예요. 잘 보세요. 요 괄호 안쪽 얘를 2로 묶어주게 되면 요런 식이 되죠. 자, 옆에 것도 똑같이 묶어주면 이 y로 바꿀게요. 여기가 y-4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4가 될 거고요. 자, 우리는 이 제곱이라고 하는 걸 원래 얘한테도 분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한테만 분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앞에 있는 식은 4, x-4의 제곱 플러스 마찬가지로 4, y-4의 제곱은 4가 되면서, 자, 양변을 4로 나누게 되면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원의 방정식은 자, 요런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돼요. 자, 여기까지 도형의 방정식 16번째 강의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한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